지난 8월 갑자기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이른바 떡상을 했습니다. 중국 BOE OLED 패널의 미국 수입이 15년간 금지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이 중국의 기술 유출로부터 승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분쟁을 정리하고요. 왜 유독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많은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계속되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먼저 중국의 일격을 날린 삼성의 반격과 이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BOE란 무엇이냐? 중국에서 93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로 넘어간 삼성과 BOE의 분쟁은요,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라고 판정한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OE가 사실상 삼성의 기술 대부분을 싹 다 털어가 버린 거죠. 먼저 사건의 뼈대부터 잡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의 위대한 승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 삼성의 위대한 승리인가 하면요, BOE 디스플레이가 15년이라는 기간이나 미국의 수입이 금지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 단계인 대통령의 검토 기간 60일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 예비 판결이 뒤집힐 만한 대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 예비 판결이요, 삼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당사자들의 입장 말고 제3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도 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과 정보기술혁신재단 두 곳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ITC가 수익 금지 조치를 확정해서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내린 영업 침해에 관한 판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ITC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예비 판결이 삼성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2심, 3심 이렇게 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엔 삼성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보니 수익 금지 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규제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ITC는요, 사법적인 목적이 주가 되는 기관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먼저인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올해 삼성과 BOE 사이의 특허 침해권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다. 그런데 미국의 일도 아닌데 어쩌라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건 아니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왜 바뀌었냐? 2023년 삼성이 미국의 OLED 업체 이매진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 기업의 특허 침해가 아닌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의 모양새가 되니까 ITC의 입장이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삼성이 중국에 일격을 날린 요소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한국 기업이라서 중국의 기술 뺏겨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돼? 그럼 미국 기업을 사서 미국의 일로 만들어줄게, 이런 거죠.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요, 예비, 권고의 성격이 담긴 판단에 문서만 공개된 상태이고요, 최종 판단과 대통령 검토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으로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의 범위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BOE는 가만히 있었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더 패널 카메라, UPC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 특허 소송을 걸어 3중, 4중으로 소송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갤럭시 폴드 7에서 중국에서 소송을 건 UPC, 그 기술을 제외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허 침해로 인한 분쟁까지 사전에 막았습니다. 삼성의 완벽한 승리인 거죠. 특히 BOE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보면 BOE는 삼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미국 내 판매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ITC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BOE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고객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BOE가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품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BOE가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BOE가 퇴출되면 BOE 물량은 삼성이나 한국 업체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굳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얼굴을 붉힐 일이 없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이폰은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이죠. BOE는 애플 아이폰 라인업에 OLED 일부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TC 조치가 이 애플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예비 판단의 파급력을 전하며 일부 아이폰 모델의 제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애플은 우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사안이 애플 제품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의 표적과 구제 범위가 BOE와 그 제품군이라는 점, 그리고 어디까지가 실제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지는 최종 결정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ITC는 수입 자체를 막아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인 미국 시장의 특성상 ITC의 배제 명령은 공급망 전반에 즉각적인 압박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프레임이 성립하면 특허만 다툴 때보다 보안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경고 효과가 더 큽니다. 산업적 파장도 짚어보죠. 단기적으로는 BOE의 미국향 물량이 제약을 받으면 매출과 수주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고객사들은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설 테고 그 빈틈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한국 대만 진영이 채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일단 ITC의 결정이 예비 판결이지만 BOE의 패널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단가가 싸다고 BOE 패널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패널 단가를 떠나서 BOE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중장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영업비밀 관리와 추적 시스템, 협력사 보안 수준 확인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또한 민사 손배와 무역 제재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제기하는 소송 전략이 업계 표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영업비밀 유출이 장비를 만드는 협력업체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직 때문에 생기는데요.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한 장비에 대해선 협력업체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핵심 인재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와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보안관리를 훨씬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또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훨씬 더 꼼꼼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항상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서 산업 스파이가 계속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기술 인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센티브 제도도 필수적이고요. 이 모든 걸 해결해 K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를 아예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해 막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삼성과 BOE의 소송전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세액공제 2월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BOE와의 소송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뒀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때문에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국가들은 산업 스파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삼성과 BOE 간의 소송전에서 예비 판결이긴 하지만 삼성이 어떻게 압승을 거뒀는지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워낙 많고 심해서 아직 기뻐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국내로 돌려 삼성전자의 핵심 계열사인 세메스에서 벌어진 핵심 세정기술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유독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한국, 미국, 네덜란드의 법적인 처벌 체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메스 사건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은 말 그대로 수율을 결정하는 문지기입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불순물 한 알갱이, 표면에 남은 잔여물 한 겹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학약품으로 어떤 농도로 몇 도의 온도에서 몇 초간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 이 레시피가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세메스는 이 영역에서 장비와 공정을 다루는 핵심 플레이어죠. 특히 2022년 중국으로 유출된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된 말 그대로 국보급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 세정 레시피와 장비 설계, 세팅 값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문서가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축적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들이 쌓여서 하나의 암묵지가 되는데, 이런 암묵지의 조각들이 조합되어 유효한 레시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데요. 실제로 올해 5월 법원은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죠. 결국 사건은 내부 인력과 외부 협력망의 결합고리에서 터졌고, 법원은 이 유출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해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핵심 관련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특히 2차 협력업체의 임직원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오면서 하도급망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행인 점은요, 이제 우리 재판부도 이런 기술 유출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A사를 포함한 피해 회사 3곳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자신들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원자층 증착 방식의 증착 공정이 가능한 열처리 장비를 설계 제작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 부장 김 씨는 2016년 삼성전자에서 중국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로 이직할 당시 삼성전자의 18나노디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는데요. 김 씨가 선고받은 징역 7년은 국내 기술 유출 범죄 사상 최대의 형량입니다. 이전까진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지난해 징역 5년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에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모두 이렇게 강력하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9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을 지낸 최 모 씨의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의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 지분 860억 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한국 첨단 기술은 특히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가? 첫째, 인력 스카우트의 공격성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고연봉에 주택, 비자, 가족 정착 지원, 스톡 옵션까지 얹은 패키지형 제안을 앞세웁니다. 이직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와 레시피, 공정의 감각은 서류상의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NDA, 즉 비밀유지 협약서로 이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의도와 핵심성 입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실제 법정에서의 입증 부담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의 문장은 강해졌지만 입증과 집행의 설계, 즉 수사 초기의 증거 수집 체계, 기업 내부의 로그, 메타데이터의 보존 방식,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포맷이 그 강도만큼 정교하게 맞춰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처벌체계 비교로 넘어가죠. 한국, 미국, 네덜란드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큰 틀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축을 이루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과 양형이 강화되면서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선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해졌고 실형 선고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강점은 증거 수집과 기소 역량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광범위한 전자증거 접근, 배심제 과정의 설계가 결합되어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어떤 경로로라는 삼박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비밀 프레임이 선명하게 서면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 개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이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간첩죄의 범위를 확장하며 이른바 안보형 스파이죄의 범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간첩, 해외 정부 이익을 위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상한을 높였습니다. 유럽 공급망의 관문이자 소부장 허브인 네덜란드의 특성상 핵심 기업, 연구기관을 겨냥한 정보 유출과 디지털 침투를 실질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법 체계로 반영된 겁니다. 특히 2023년 네덜란드 대학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산업 스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6개월에서 12개월 전부터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데이터 접근 시 알람, 2인 승인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직 신고와 컨설팅 절차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접근 로그, 경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소송 단계에서 핵심성과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이 증거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CMS의 세정기술 유출은 한 줄의 레시피와 몇 개의 세팅값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고형량과 집행력으로, 네덜란드는 안보형 간첩죄 확대로 바짝 조였고, 한국은 법과 양형을 끌어올리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입증과 집행, 기업 내부의 증거 설계,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제도, 그 제도를 증명하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국제 공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는 다음 사건의 헤드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